네. 반갑습니다. 우리 물리학원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것들을 공부했냐면, 운동의 표현,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기본 예제들을 풀어보았고, 속도와 속력의 차이점도 이야기를 해보았고,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가속도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좀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늘부터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시다. 두 번째 프린트 뒷장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분류라고 나와 있어요. 운동을 이제 여러 가지를 분류해 볼 건데, 우리가 주변에서 마주하는 이 운동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진 바와 같이 물체의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는 거는 속도의 크기인 속력도 일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어떤 거야? 방향도 직선으로만 일정한 거야. 방향 일정, 직선이겠지. 이런 거를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빠르기와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으며 다른 말로 등속도 운동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등속 직선 운동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에스컬레이터와 컨베이어 벨트 같이 일정한 속도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일정한 속도로.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속력만 변하는 물질 운동이에요. 속력만 변해요.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고요. 빠르기만 변하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는 바로 속력이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다. 속력의 크기가 변화했으니까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 언덕을 내려오는 자전거는 방향은 일정하지만 점점 빨라지겠지. 아래로 떨어지는 공도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점점 빨라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3번. 이번에는 빠르기는 변하지 않아요.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만 계속해서 변하는 거야. 이것도 역시 가속도 운동이에요. 선생님 잠깐만요.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데 왜 가속도 운동이죠?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지? 가속도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속도가 변하는 거라고 했지? 속도가 변하는데 속도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게 있냐면 크기도 있지만 방향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했는지 방향성이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는 변치 않지만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역시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속도의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생각을 해 두고요. 이 운동 방향만 변한 운동이 어떤 게 있냐면은 회전 관람차와 같이 원운동하는 친구는 계속해서 운동의 방향이 변하죠. 하지만 속력은 일정하겠죠. 원운동이니까. 회전 근해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4번에는 이번에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보는 대부분의 물체가 사실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다 막 가지각색으로 여러 가지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도 역시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속력만 변하거나 혹은 방향만 변하거나 혹은 속력과 방향이 다 변하면은 가속도 운동에 속하는 거고요. 가속도 운동이 아닌 거는 뭐지? 속력의 크기도 방향도 일정한 이 등속 직선 운동은 이 친구는 가속도 운동이 아니고 등속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가속도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와 다르게. 오케이, 여기까지만 좀 잘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왼쪽에 직선상에서 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물체가 운동하려는 방향과요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래요. 그럼 당연히 이 물체의 속력은 감소하겠죠.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선생님이 어떤 물체를 연직 위로 던져 올릴 거예요. 연직 위로 던져 올릴 거예요.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되지? 처음엔 빠르게 올라가다가 점차 속도가 이렇게 속도가 감소하겠죠. 처음에는 빨랐다가 점차 속도가 이렇게 감소할 거란 말이야. 감소한 이유가 뭘까? 운동 방향은 위인데 가속도의 방향은 중력 가속도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물체의 속력은 감소하는 거겠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5m/s의 등속 직성하는 물체가요 2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얼마일까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서는 평균 속력이죠.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지? 정답은 5 곱하기 2니까 10m가 되는 거지. 10m. 그 다음 직선상에서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가 운동 방향으로 이만큼이야. 2m의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가속도가 운동 방향으로 이라고 하는 얘기는 속력이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지겠죠. 그러면은 가속도가 2니까 속력이 1초에 이만큼씩 빨라지는 거지? 그러면 3초의 속력이 얼마겠어? 처음에 2였는데 1초에 2씩 빨라지는데 3초가 지났으니까 3 곱하기 2를 더해주면 되겠네. 정답은 8이 되겠죠. 8m/s.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중력을 받으며 비스듬히 던져진 공의 속력은 일정할까요? 변할까요? 중력에 의해서 변할 거예요. 방향은요? 역시 변하겠죠. 이게 어떻게 움직인 친구야? 비스듬히 던졌기 때문에 공이 있으면은 요렇게 던진 거야. 그럼 어떻게 움직일까? 중력을 받으면서 요렇게 움직이겠지? 이 친구는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다? 바로 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프린트를 한번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린트. 네, 선생님이 제공한 두 번째 프린트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프린트예요. 물체의 운동을 이제 한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볼 건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번과 이름 먼저 적어주시고요. 갑니다. 우리가 바로 전 차시에서 이 등속 직선 운동이 어떤 건지를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한번 예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예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예시. 무빙워크. 그 지하철 타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장치 있어요. 무빙워크.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나 뭐 컨베이어 벨트. 캔이 아니고요.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등속 직선 운동 어떻게 움직일까? 물체가 있으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겠죠? 시간에 대한 변이가 어떻게 움직인다?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서 변이가 어떻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서 변이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속도가 어떻다고 할 수 있다?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들아, 이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 그래프의 기울기. 기울기라고 하는 건 뭐지? 수학에서? 수학에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기울기라고 하죠. 여기서 기울기는 바로 뭐다? 시간의 변화분의 변이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속도죠. 즉,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기울기는 속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이번엔 시간 속도 그래프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밑넓이는 뭘 의미할까? 밑넓이라고 하는 건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이 시간이고 높이가 속도 v야. vt는 뭘까? 시간 곱하기 속도는 뭐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s. 거리 혹은 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뭘 의미한다? 면적은 바로 변이 혹은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두고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네, 이번에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말 그대로 직선의 운동을 해야 되고요.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물체 운동과 같이 직선상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으로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운동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시 어떤 게 있을까? 마치 자유낙하 운동이 있죠. 자유낙하. 중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물체 같은 거 자유낙하 운동 한 가지만 적어둘게요. 일단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것이 있다. 자, 지금부터 조금 이제 복잡해질 텐데 여기 한번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속도와 시간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처음 속도를 v0라고 하고요. 나중 속도를 v 걸린 시간 t라고 하면은 속도의 변화량은 v 빼기 v0지. 처음 속도 v0, 나중 속도 v니까 그 차이가 속도의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가속도라고 하는 게 뭐였지?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여기 좀 확대해 볼게 얘들아. 잠깐만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확대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확대해서 자, 우리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였습니다. 맞죠? 그러면 나중 속도 v는 뭐라고 쓸 수가 있을까요? 나중 속도 v는 그러면은 v 빼기 여기서 지금 요 식에서 v 빼기 v0가 at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나중 속도 v는 뭐가 되는 거야? v는 v0 더하기 at가 되는 거지. 오케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첫 번째 식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 변이와 시간의 관계인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변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 변이 s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일단 조금만 이따가 한번 증명해보고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식에서 t를 소거해주면 자, 요건 한번 직접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한 번씩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따로 연습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 식에서 이 t를 소거해주면은 선생님이 해줄게 직접.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안 해볼 것 같아서 한번 직접 해볼게요. 지금 새로 파일을 켜가지고요.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잠깐만 싹 지우고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식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식은 v는 v0 더하기 at. 두 번째 식은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에요. 여기 지금 어떤 운동에서의 식이었지? 선생님 방금 얘기했는데 일정한 가속도를 받으면서 직선으로 운동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식이거든요. 여기에서 지금부터 한번 t를 소거해 볼게요. t를 없앨 거야. t를 사라지게 할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식에서 v 빼기 v0가 at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학습지에 적을 필요 없고 한 번씩 연습장에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t가 뭐가 되는 거야? t는 a분의 v-v0지. 요거 다시 어디에 집어넣어? 요거를 두 번째 식에 쏙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t가 사라지겠죠. 두 번째 식에서 s는 v0 곱하기 a분의 v-v0고요. 더하기 2분의 1에 a 곱하기 t의 제곱이니까 a분의 v 빼기 v0의 제곱이 되겠죠. 이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v0 곱하기 a분의 v 빼기 v0고요. 더하기 2분의 a에 여기 제곱이니까 a제곱분의 v-v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맞지?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a가 이렇게 사라지고요. 요거를 간단히 해보면은 자, 2a분의 양변에 1을 곱해준 거야. 2v0 v-v0라고 쓸 수가 있고 더하기 2a분의 v-v0의 제곱입니다. 이 식을 간단히 해주면은요 2a분의 2v-v0 마이너스 2v0의 제곱 끝난 게 아닙니다. 더하기 v의 제곱 더하기 v0 제곱 마이너스 2v v0거든요. 여기에서 뭐가 사라지지? 사라져라. 남는 거는 뭐다? 남는 거는 2a분의 갑자기 수학 시간 됐는데 앞으로 물리학 시간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다? s였지. 따라서 요 식을 한번 쭉 정리해보면 마지막에 뭐가 남는다?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됩니다. 요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때 물체가 갖는 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v는 v0 더하기 at. 두 번째, s는 v0t 더하기 2분의 at제곱. 세 번째,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 이 세 가지 식을 가지고 많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다시 우리 학습지로 돌아가서 샥.
네, 그래서 세 번째 식은 뭐가 나왔냐면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다. 이 식이 나왔고요. 그다음 네 번째, 평균 속도에 대한 식이 또 있거든? 요거는요,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를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바로 평균 속도에 대한 식이 되는 거예요. 그 아래 네모칸에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해, 제일.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해요. 해볼게요. 첫 번째, 조건이 있어. 어떤 운동이야? 다른 운동 안 돼요.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식입니다. 첫 번째 뭐다? 첫 번째, V는 나중에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두 번째, 이동거리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세 번째,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은 2as. 마지막, 번외. 이게 세 가지 기본식인데 플러스 하나가 생겼어. 플러스 번외편 누구야? 평균 속도는 뭐다? 나중 속도 더하기 처음 속도 나누기 2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 네 가지 식은요, 지금 잠깐 일시 정지해놓고 연습장에 10번씩만 적어서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 물리는 그냥 암기하는 과목이에요. 네. 여러분들 물리학 하면은 조금 어려워도 암기 같은 거 안 할 줄 알았지? 네, 물리는 암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네, 지금 잠깐 정지시켜놓고 네 가지 식을 기계처럼, AI처럼, 시리처럼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얼른 암기해서 이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아래 그래프를 한번 이해해 볼 건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이 세 가지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두 번째는 시간 속도 그래프, 첫 번째는 시간 변이, 세 번째는 시간 가속도 그래프인데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앞서 배웠던 그 세 가지의 중요한 식 플러스 번외의 식까지 네 가지의 식을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처음 속도가 이만큼 v0인데요. 이 친구가 지금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움직였다가 점차 어떻게 되는 거야? 점차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 봤을 때 시간에 대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를 했고요. 우리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뭐를 의미한다고 했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뭐다? 바로 변이 혹은 이동거리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한번 면적을 한번 구해 볼게요. 면적을 한번 구해 볼 건데 면적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일단은 이 부분은 사각형이지.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은 t고요. 높이가 v0지. 그러면 첫 번째, 저 부분의 면적은 얼마다? v0t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여기 파란색인데 삼각형이지.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변은 t인 거 알겠지? 밑변은 t야. 높이가 얼마지? 높이가 얼마냐면 v 빼기 v0지. 요 삼각형 여기다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v 빼기 v0 곱하기 뭐야?
아이고 잠깐만, 여기 말고 여기다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다가 삼각형의 넓이는 높이 곱하기 높이가 얼마다? 밑변, 이게 높이고요. 밑변이 t야. 나누기 2를 해줘야겠지. 삼각형이니까. 이건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식 있잖아. 가속도가 뭐였지? 가속도는 시간분의 v 빼기 v0 속도의 차라고 했지.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 식이 2분의 1 v 빼기 v0가 뭐가 되는 거야? at가 되는 거고, 그 다음 t가 있으니까 어떤 식이 되는 거야?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바로 변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앞서 했던 그 너무나 중요했던 두 번째 식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증명은 한 번만 해보고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암기. 네, 여기까지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오른쪽 한번 볼게요. 오른쪽. 이제 오른쪽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시간에 대한 가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가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냐면 면적은 AT지. AT는 뭐야? AT는 바로 A가 T분의 V 빼기 V0니까 AT는 V 빼기 V0. 즉 뭐가 되는 거지?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 왼쪽 넘어와서 우리가 앞서 그래서 이거를 시간에 대한 변이 그래프로 바꿔보면은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뭐였지? 기울기가 속도였지.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속도가 증가해 감소해? 속도가 증가하는 친구야.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점차 어떻게 되지? 기울기가 점차 이렇게 가팔라지지. 기울기가 증가하지. 속도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그랬고요. 이 변이 S는 우리가 어떤 식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었지? 두 번째 외웠던 식 V0t 더하기 2분의 1의 AT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해봤고요. 지금 점점 여러분들이 이 물리학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여기까지 선생님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중요한 건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벌써 힘들어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식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또 어려울 때는 문제를 풀면 오히려 쉽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 자, 왼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갑니다.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4초 후에 속도가 20이 되었대요. 이 친구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너무 쉽네요. 항상 이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잠깐 정지해 두고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속도는 뭡니까?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처음 속도가 없었지. 정지해 있었으니까 처음 속도가 없었네요. 나중에 속도가 얼마야? 20이네요. 그러면 속도의 차이는 20, 시간은 4. 정답은 5.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 오케이. 그 다음. 자, 0초일 때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요, 2의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한대요. 0초부터 3초까지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고 했습니다. 0초일 때 정지했던 자동차가 이만큼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한대요. 어떤 공식을 써주면 좋을까? 네, 맞습니다. 두 번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두 번째 식이야.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에 대한 식인데 중요한 거는 처음 속도가 있어 없어? 처음에 정지했었대. 그럼 V0가 얼마야? 0이네. 사라지겠지. 남는 건 누구야? 얘밖에 안 남았네. 2분의 1 AT 제곱인데 A가 얼마지? 가속도가 2예요. 시간은요? 3초네요. 정답은 9m. 자, 우리 앞에 외웠던 그 세 가지 식 가지고 문제 다 풀어보고 있는 거야. 어렵지 않지? 다음 넘어갈게요. 이 문제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해설을 듣는 거야. 그 앞서 외웠던 세 가지 식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지?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가속도가 2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정지해 있던 상태에서 4m를 이동한 순간 자동차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어.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풀면 될까? 일단 가속도가 얼마야? 정지해 있었으니까 처음 속도가 얼마야? 처음 속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가속도는 얼마래요? 2래요. 이동한 거리를 얼마랬어요? 4m 이동했으니까 S가 4네요. 다 나왔네. 뭐야? 어떤 공식 쓰면 돼? 세 번째 식.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에서 V를 물어보고 있네요. V제곱은 처음 속도가 없으니까 얘는 사라집니다. V제곱은 2AS인데 2 곱하기 A가 2 곱하기 S가 4니까 정답은 이게 16이니까 V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할게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를 알면 되는 거야? 다 필요 없어. 뭘 알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치 변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변이가 되겠고요. 가속도는 뭐냐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그 다음에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때는 중요한 식이 세 가지가 뭐였지? 첫 번째, V는 V0 더하기 AT. 두 번째,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세 번째,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 보너스 한 가지 더. 어떤 게 있었어?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는 V 평균은 2분의 V 더하기 V0. 자, 우리 요식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도 문제없이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요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V0는 뭐지? V0는 처음 속도고요. V는 뭐지? 나중에 속도야. 특정한 시간에서의 속도야. 그럼 그 다음에 S는 뭐지? S는 변이구 혹은 이동 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V 평균은 V 평균 속도고. A는 뭐지? A는 가속도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적은 내용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다음 차시 내용을 들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선생님이 지금 함께 첨부한 그 문제 프린터가 있을 거야. 샵 201 이 문제 프린트가 있는데 여기를요. 다음 차시 수업하기 전까지 한번 쭉 풀어보고 그 다음 선생님의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 분명히 이 단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꼭 한 번씩 시간 내서 풀어보고 그 다음 차시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좀 있죠? 남은 시간 동안 꼭 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차시를 공부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요. 다음 차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